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 버핏이나 네. 되라. 네. 왜 비아냥거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유 있는 것 같아요. 뭔 이런 거 이유예요? 같지 않아요? 왜 자기 주위에 혹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 얘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은 고시 공부를 잘해서 고시 공부도 패스하고 쫙 인생 잘 살고 있다가 또 청렴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식 투자의 귀재였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을 갖고 난리들을 치는지 언론이 이게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건지 한번 쫙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쫙보시죠. 네. 이게 한마디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일도 양단 해볼까요? 네. 상투 잡는 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우리는 어깨에 손 얹기도 힘들어가지고 주식장에 들어가면 망하고 나오고 어깨 무슨 어깨야. 배꼽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샀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나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이 여인은 그 무릎 부분에 사가지고 가지고 네. 있으면 예. 상투까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상투까지 오르는 일이 있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식은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금과 옥조를 제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이유정 헌법재판 후보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수백만, 천만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배를 일거에 아프게 한 그 죄가 있죠. 제가 아주 기자 어린 시절에 짧게 이제 증권 기자를 했던 그런 적 있어요? 어머,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경험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큰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갖고 돈 벌 수 있어요. 사놓고 묻어둔단 말이죠. 그렇죠. 오래 놔둬요. 뭐 시멘트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해서 놔두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그러니까 이게 미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가 코스닥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그 종목들의 특성은 정말 이게 이 규모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큰 덩치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전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정치 누구랑 친한데 이 사람이 뜬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올라가고 금융감독원에 누가 간다라고 해도 올라가고 이런 종류의 굉장히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투기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요. 그런데 이런 파동이 뭡니까? 이런 파동들이 생기면 투자자는 되게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이러고 팔아버리거든요. 팔면 오르고 그런데 사면 내려가고. 맞아요. 근데 이때 핵심 뭐냐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서 지금 출렁거리지만 이 주식은 뭐 2달 후에 무슨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안 팔게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 자기는 이 이유정 그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가 좀 싫어서 그런 게 싫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좀 부도덕하게 보인다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이 부도덕하다고 비판받는 부동산 투자를 사람들이 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는데요? 부동산은요. 한국에서 여태까지 쪽박을 찬 일은 잘 없어요. 불패신화? 왜냐하면 사두고 뭐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한다면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오를 거야. 실제로 올랐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탄 사람들은 이 뭐 1,000만 원이 올랐냐 10억이 올랐냐의 차이지만 기간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들이 있어요. 주식은 잘못 들어가면 뭐 5%를 먹고 3%를 먹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건데 도대체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주식이 부동산보다 마치 더 공정한 게임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죠. 거기에 다른 정보는 없었을까 하는 전 의심이 드는데 지금 가장 의심이 많이 드는 게 이 내추럴 엔도텍인 경우인데요. 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다. 코스닥 시장도 물론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투자자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무제표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다. 맞습니다. 경영진의 그 면면을 알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데이 트레이더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뭘 또 보냐면 이른바 차트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해갈 회사여도 상관없고 재무가 탄탄한 회사여도 상관없는데 그 주식의 사골팜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일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가 눈에 들어오는 실력, 그게 이제 차트를 읽어내는 실력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일주일 이동 지평선이니 뭐 100일 지평선이니 이런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양봉을 형성하고 있다느니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휘정 후보자가 그런 차트를 읽는 실력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말 꺼낸 봐도 내추럴 엔도텍이나 미래컴퍼니 두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블루칩이나 블루칩이 될 그런 유망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그런 주식들을 용케도 정말 용하게도 끄집어내서 거기에 뭐 1,200만 원도 아니고 상당한 돈을 수억 원씩을 투자를 해서 그걸 큰 빛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른바 전문 용어 씁시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뭐 주식 이 종목들은 정말 제가 모르는 종목인데 유일하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종목이 내추럴 엔도텍이에요.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그 2015년에 백수업 파동이 일어나서 여성들이 갱년기 장애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 대체제를 먹는데 그 성분 그게 이제 많이 팔렸어요. 거기 들어가는 백소가 알고 보니 그 중국산이었더라. 이 논란이 일어난 건데 이 상황을 보면 2015년 3월 18일인가 19일에 식약처에서 이 재료를 압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식약처에서 그 정보를 공개를 해요. 자, 시중에 있는 백소 제품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 중국산이 나타났다. 여기 내추럴 엔도텍이 들어있었죠. 내추럴 엔도텍이 무슨 소리냐, 식약처가 잘못했다 해서 소송을 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소송 공방이 벌어지고 5월 4일날 내추럴 엔도텍이 시인을 하고 사과문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가는 쪽박 차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마지막에 시인하기 전에 그게 4월 22일 식약처 발표부터 이제 주식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팔 수 있는 최저기는 언제예요? 4월 22일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약처에서 재료를 수거해 갔는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내부자일 것이고, 이제 제한된 인원만 아는 거죠. 그게 제한된 인원이니까 지금 이휘정 후보자가 이 내추럴 엔도텍 주식을 언제 팔았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냥 뭐 4월 이전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사건 식약처 발표 이전이라고만 나오는데 이게 만일 소량을 꾸준히 팔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3월 18일에서 4월 22일 사이에 좀 많이 팔았다면 이거는 정말 내부 정보를 많이 얻었다라고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저는 더 궁금한 거는요, 이게 왜 청문회에서, 사실 이 얘기는요 청문회에서 그냥 대충 지나가고 오히려 언론들이 정말 그러니까 언론보다는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이 선수냐,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 논란이 된 청문회에 거거든요. 나섰던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으니 이휘정 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 버핏이나 되라. 또는 뭐 국민연금의 투자자금 운용본부장을 차라리 해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비아냥될 것이 아니라 정말 금융당국에다 의뢰를 해서 그 여성의 투자가 정당했는지 혹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왜 비아냥거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왜 자기 주위에 혹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 뭐 자기 발도 저린다. 아니 우리쯤 되면 내부 정보 뭐 알려주는 사람도 많고 알아서 당연히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거를 이휘정도 했네. 아니 나보다 좀 많이 먹었네. 부럽기는 하지만 뭐 그랬겠지 뭐. 동병상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의심이 안 되는데요.
그 믿음까지 우리 깨지면 어떻게 해요? 뭘 이렇게 믿으세요 또?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예, 저는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주위에 혹은 자기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지금 그림이 딱 매우 의심스러운 그림인데 이걸 그냥 비아냥거리고 말았다는 게 자, 매우 다음으로는 박 부장 우리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박 부장이 가진 전 재산과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걸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의정 이 후보자가 돈을 벌은 주식이 미래컴퍼니하고 내추럴 엔도텍인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두 회사가 다 나중에 송사에 말리고 어떤 로펌에 의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두 개의 로펌이 이의정 씨 부부가 몸담고 있는 로펌하고 또 일치를 해요.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분이랑 미래컴퍼니 이쪽이랑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의정 씨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름을 대면서 그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미공개 상태일 때. 그러니까 자, 소송이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소송 걸렸어요. 큰 소송이야. 혼자 책임지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변호사 구해야 돼. 제가 전화번호 가나다 순으로 오늘 이씨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소송을 의뢰를 하겠어요. 다 알아보죠. 김씨 한번 찍어볼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던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로펌. 그러니까 저는 이의정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가 속했던 로펌과 이 회사가 소송을 받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유착관계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정확히 가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뉴스 쪼다해서 아무리 쪼은들 그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 힘들므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금융당국은 꼼짝을 않고 있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왜 꼼짝하겠어요? 왜 엄한 짓 하겠어요? 지금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부적격 3종 세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윤정 재판관 후보자 3명을 부적격 세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이랑 이제 딜을 하겠죠. 셋을 다 통과시켜줄 거냐? 아니면 하나 받고 하나 넣고 할 거냐? 이의정 후보자의 운명은 그 과정에서 결판 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정치적으로 결판 나지 그게 무슨 금융당국이 열심히 해서 무슨 뭘 없던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에게 까발려서 이런 거 하고 전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했다가 괜히 혼날 것 같은데 너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그건 그렇고 어디 투자하기 좋은 유망 종목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한테 투자하시죠. 저한테 밥이나 사주면서. 이의정 후보자 이걸 보면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이게 화제예요. 화제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배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런 유망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귓속으로 이제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쪽박을 차고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경계심이라 할까 이런 거 없이 여기 투자를 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런 비슷한 사건 터진 거 수백억씩 돈 버는 사람 비하면 겨우 10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만 벌었더군요. 그래서 그중 10억 버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가 시끄러운 거야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돼요? 이의정 후보자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꽤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본인도 자기가 참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런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그대로 임명이 된다. 정치적 딜에 의해서 하면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치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과정에 특히나 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지 특히 몇 개 이제 법무법인이랑 관계 있는 회사들 몇 개 회사들 이거에 대한 논란들을 정확히 금융당국이 차라리 내 정보 다 까서 정리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이분이 정말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말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그 저희 신문 보고에 의하면 이유정 그 후보자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작은 종목들에 많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신문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하루. 아무튼 뭐 네. 상투적으로 상투를 잡아온 네. 예, 투자자 상투녀. 부럽습니다. 상투녀. 상투적으로 상투녀.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오늘은 부러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